번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될 때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뭔가 복잡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번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겠고요. 일단 그러면 번역이라는 것이 번역은 번역이지 번역을 꼭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번역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직역.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그러죠. 번역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책에 보면은 예전에 바벨탑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흩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흩은 그 순간부터 번역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됐죠. 예전에 우리가 서유기를 보게 되면은 삼장법사가 천축에 가서 서역에 가서 불경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불경은 인도어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중국에 와서 중국어로 번역이 됐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당초 번역이라는 것은 직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시겠습니다. 번역이 직역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당시에 그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번역 텍스트의 종류는 바로 종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번역학 이론들을 보게 되면 텍스트를 이렇게 나눌 때 그러한 종류의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sacred text라 그래요. 신성한 텍스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번역학에서는 단지 뭐 성경책이나 불경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서라든가 또 많은 어떤 학술적인 그러한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워드 포 워드로 기록해야 되는 그러한 번역들, 그런 것들을 sacred tex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내용을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텍스트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직역은 중요한 번역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뭐 종교 서적 번역에 있어서 특히 그렇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게 제가 그 Revelation 요한계시록 5장 1절이라는 곳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 NASB는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고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의 원본입니다. 그 할머니들 교회 들고 다니시는 빨간 성경책 있죠.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 원래 원본은 new가 없이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요. 제가 그 원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보았어요.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서 그 다음에 일로 가세요.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 다음에 책을 안과 그 밖에 그 뒤쪽에 적혀 있는 그리고 sealed up이니까 뭐예요? 봉인이 되어 있는. 네. 그리고 7개의 봉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용은 뭐 간단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개역 한글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시죠. 보세요. 내가 봄에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여기서 이제 이 북이라고 된 것은 이게 개정이 되면서 된 거고요. 아마 예전 원래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이 부분이 스크롤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고 7개의 인으로 봉하였더라. 어때요? 엄청나죠? 엄청난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요. 순서도 거의 그대로 지켜가면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개역 한글판 번역이요. 그 말투가 조금 이제 우리 이제 옛날 말투라서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지 모르시겠지만 번역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 된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크게 불필요한 게 들어가지 않고 직역이 아주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서적 번역에서 경전 번역에서 이 직역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뭐 지금이야 그럴 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세 암흑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 종교의 어떤 그 폭정이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그 권력을 휘두르던 그 시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던 그 시대. 만약에 그 시대에 어떤 학자가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직역으로 하지 않고 뭔가 내용을 갖다 첨가하거나 순서를 조금 바꾸거나 단어를 조금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것이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번역본을 목에 걸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시대였어요. 따라서 직역이라는 장르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역에는 분명히 그러면은 왜 그럼 오늘날은 직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 직역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직역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뭐 보셨죠? 이런 거. 예. 직역이 정말 극을 달릴 때 이렇게 되죠. 이거 뉴스에도 아마 보도가 됐을 거예요. 이게 KBS 방송 캡처한 건데요. 6회를 6times라고 하고요. 동태찌개는 다이내믹 스튜네요. 예. 곰탕은요, 아마 저도 이 화면을 봤는데, 이게 곰을 bear, 탕은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THANG, bear 탕,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직역을 하죠.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거는 정말 뭐 번역기 돌린 거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말 이게, 조금 된 건데요. 자, 자, 이게요. 2004년 LG 카드 광고입니다. 당시 굉장히 이제 인기 가도를 달리던, 대표적인 탤런트 박신양 씨가 출연했고요. 특히 여기서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른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됐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털어드릴게요. 박신양 씨가 직접 노래도 불러요.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다. 내 사랑은 하나다. 그대와 영원히. I'm LG 카드. 난 LG 카드를 믿어요. 네, 보셨어요, 지금?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박진영 씨가 지금 직접 얘기를 했죠. I'm LG card. 네, I'm LG card. 엄청난 직역입니다. 뭘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말로 아마 카피라이터는 나는 LG 카드입니다. 요걸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나는 LG 카드입니다 해서 I'm LG card. 그리고 그 대사를 박진영 씨가 직접 읊었어요. 제가 이때 이 광고를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봤거든요. 처음. 근데 마지막에 I'm LG 카드라는 단어가 이게 표현이 나올 때 제가 정말 이걸 뿜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게 방송을 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뭐 옆집 아저씨, 뭐 철수 아빠 암이래. 그럴 때 he is cancer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중국집 가서 주문하실 때요. 난 짜장 이럴 때 I'm 짜장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직역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관련해서 뭐 지금 이거야 이제 간단한 문장들인데요. 한 문장 보시죠. 예전에 이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내용에서 갖고 왔는데요. 사설에서 비리 공무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비리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횡령 사건의 고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서 횡령 사건의 고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 보죠. 그때 이제 제출받았던 것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corrupt officials cannot be fined. 그래서 비리 공무원들은 벌금 부과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횡령 사건의 고발률 the prosecution rate for embezzlement 횡령에 대한 뭐 고발률 기소율 is less than half of what actually happene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직역의 느낌이 그대로 나죠? 근데 정말 직역이라면 어디서 끝나야 돼요? less than half. 근데 이 학생은 직역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본인도 찝찝했기 때문에 of what actually happened 에서 엄밀히 말하면 또 직역도 아니죠. 자, 이 문장이 뭐 틀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직역의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어, 우리말을 정말 그래도 굉장히 잘 따라간 번역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종교 경전이 아닌 이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말 최상의 방법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직역의 한계는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언어로 씌운 거거든요. 그것을 담는 건데, 우리 언어라는 것이 무슨 과학이 아니죠. 수학처럼 공식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네, 파란불이라고 합니다. 파란불.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두가 이걸 파란불이라고 부르요. 모두가 생맹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파란불을 영어로 옮길 때 블루 라이트라고 그러면 그것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말 언어 습관 자체가 직역을 하기에는 이것이 엄밀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또 우리말에 종종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거 있죠.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들어와. 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고 들어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갖다 영어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close the door라고만 하죠. 문 닫고는 뺍니다. 왜요? 의미상으로 그걸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가 그 정도까지 집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기서 이제 직역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직역의 한계를 탈피한 어떤 번역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번역 이론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번역 이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번역 이론인데요. 이 책 아시죠? 예. 엄마를 부탁해. 저도 이 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엄마를 부탁해. 2008년도에 신경숙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어머니들이 많은 희생을 하면서 남편, 자식, 뭐 부모, 시부모, 굉장히 많은 희생을 이게 읽고 나면은 뭔가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아파오면서 아마 여자분들은 눈물도 좀 흘리실 거예요. 이제 어머니 생각나서. 이게요, 2011년에 번역이 됩니다. 이 책 저도 또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이 나오면 이렇게 사서 보관을 하고 읽어보거든요. 근데 번역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 번역이요. 번역사가 좀 경력이 특이해요. 번역한 분이 엄마가 전문 번역사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겠는데요. 번역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 책을 한국 사람이 이제 읽어요. 읽고 나서 정말 가슴이 절절하고 슬프고 막 나서 통곡을 해요.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눈물도 흐르고 이제 코에 저만한 크기의 버블이 맺혀요. 정말 정신없이 울어요. 근데 영어로 번역된 Please Look After Mom이라는 책을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 저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찬가지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막 애통한 느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코에 저만한 똑같은 크기의 버블이 생겨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번역을 잘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번역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자,
어,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 제가 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텍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할게요. 텍스트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텍스트고요. 한 문장도 텍스트고 문단도 텍스트고 넓게 봐서 책 한 권도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 한 권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요. Please look after mom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번역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번역한 거를 전문 용어로 equivalent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이만큼 펑펑 울었어요. 또 Please look after mom을 읽고 이만큼 똑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걸 effect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equivalent effect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등가 효과. 그래서 equivalent effect theory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가장 주류를 이루는 번역 이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개념을 잡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번역은요. equivalent를 찾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된 번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직역에서는 단어 이렇게 매칭해 보면 알죠. 이게 잘된 번역이라는 걸. 근데 equivalent effect에서 잘된 번역은 뭐예요? effect가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등가를 잘 찾았느냐는 등가 효과가 나타났느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양으로 보이는 단어 대 단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봤듯이 파란불이 블루라이트이 아니고 파란불이 영어로 갈 때는 그린라이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equivalent effect예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 결국은요. 이 equivalent effect에 따르게 되면 번역이란 과정은 이거예요. 자, 우리 한국어에 이런 아이디어 이미지들이 있어요. 텍스트가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별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달도 있고요. 자, 별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머릿속에서 아 이게 별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파란불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머릿속에 아 이게 녹색이구나 라는 것이 형성되듯이 아 이게 별이구나가 형성되고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별을 찾아주는 작업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번역하시다 보면은, 이제 영작하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한국어는 모국어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별인지 달인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영어로 쭉 가보면 머릿속에 별이 안 보여요. 달도 안 보이고 삼각형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번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늘 강조되는 게 우리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시면서부터 강조된 이 말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인풋을 늘려라. 인풋을 늘려라. 인풋을 늘려라. 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달이 들어가 있어야지 별을 매칭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문득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풋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도 계속 인풋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인풋을 매일매일 해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인풋이 아니고 뭘까? 여러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시면서 외운 단어 표현듯이 인풋이 아니면 뭘까요? 그거 다 인풋이잖아요. 한 10년을 인풋을 해왔는데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왜 하나도 안 보이는 걸까? 얼마나 그럼 더 인풋을 쌓으면 내가 한영 번역을 매끄럽게 할까? 10년 더? 20년 더? 한 60세 환갑 연쯤에는 자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인풋을 자랑하면서 한영 번역 한 문장 뽑아낼 수 있지는 않을까? 말이 좀 안 되죠. 여기서 뭔가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사실 저도 수업을 12년 동안 했지만 처음에 몇 년간은 이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텍스트를 읽어주거나 텍스트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제 낸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크리틱을 하는 거죠. 발표를 못할 경우에는 아 이게 내용이
이제 요 표현은 영어로 요 표현을 쓰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학생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역시 선생님은 단어를 많이 아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 적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뿌듯하죠. 아, 그래, 나는 역시 선생님이야. 강사야. 근데 다음 시간에 같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텍스트를 했는데 그 표현을 못 써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통역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표현을 못 씁니다. 똑같이,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제 수업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녀석이에요. 얘가 이제 제 큰아들인데요. 큰 애. 제가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제 큰애인데, 이때가 이제 두 돌 좀 안 됐을 때예요. 굉장히 개구진 애죠. 지금은 뭐, 만으로 한 11살 정도 돼가지고요. 이런 느낌 없습니다. 뭐, 좀 징글징글하죠.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번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저에게 큰 뭔가 이렇게 변화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느 날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이제 저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뭐 탄산을 한 잔씩 먹는데요. 예, 얘가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큰애고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이제 신경 쓰느라고 뭐 초콜릿도 좀 안 주고 사탕도 좀 이제 제한하고 뭐 콜라니 사이다니 이런 걸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먹어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얘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너도 이제 이걸 먹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인생의 단맛도 봐야지. 해가지고 제가 컵에다가 한 조금 반잔 정도 따라가지고 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얘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저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미지의 색에 대한 두려움이죠.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입에 대고 마셔요.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표정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요, 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정말 whole new world, 신세계를 본 어떤 그 느낌. 굉장히 이제 좋아하면서 그걸 다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요. 얘가 저한테 와요, 집에 있는데. 오면 씩 웃으면서 뭔가 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음료를 주면서 이게 사이다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냥 먹어 하면서 줬기 때문에. 뭔가를 달래고, 얘는 이제 뭔가 달래고 싶은데 단어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 갑자기 단어를 하나 뱉었어요. 뭘 달라고 했냐면요. 사이다란 단어가 아니고요. 아빠, 반짝반짝 작은 별 주세요. 그냥 별도 아니고 반짝반짝 작은 별. 왜냐면 얘가 그때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배웠기 때문에 별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 그냥 그게 한 단어인 거예요. 얘 굉장히 제한된 보케블러리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먹으면서 그때 문득 7개의 작은 별을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예, 냉장고 감춰뒀던 걸 꺼내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사이다가 분명히 그려져 있었고요. 그려진 사이다를 언어로 이렇게 발화시킬 때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써서 썼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 보면은요, 뭐 아이들 보면 뭐 6살, 7살 뭐 유치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집에서 대화하는데 큰 문제 없죠.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표현합니다. 물론 무슨 뭐 전문 용어를 쓰는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욕구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단어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다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가 뭔가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머릿속에 인풋이 전혀 없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어를 뭐 수백 단어? 아마 좀 공부하신 분들은 한 2, 3천 단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봤더니 이거예요. 자, 한국어로 삼각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 들어왔어요. 근데 영어로 더듬어 봤더니
이거랑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삼각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뻗었다가 번역을 하려고, 영작을 하려고, 없네 하고 여기서 그냥 빈 공간만 보고 포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얘도 삼각형이고, 얘도 삼각형이고, 얘도 삼각형이 다 삼각형인 거죠. 근데 그거 갖다가 연결을 지어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은요, 멘붕에 빠져요. 없다, 없다, 없다. 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그러면요. 지금 이론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보죠. 요것도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 사설에서 갖고 왔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이에요. 보통 번역이나 통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실제 사설들을 그대로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현실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보시죠, 뭐. 세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교육 혁신에 목을 매고 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하라고 이제 과제가 주어진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쭉 보면서요. 세계가 world, 국가, country, nation, 경쟁력, competitiveness, 끌어올리다, race, 위에니까 투부정사나 for 정도 전치사, 공교육은 public education, 혁신은 innovation이나 reform, 여기까지는 뭐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목을 메고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는 뭐죠? 행, 행.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에 해야지. 이번 번역은 하지 말아야지. 선생님 다음에 발표할게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시도하신 거예요? 직역을 시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막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목을 매다해서 hang somebody by the neck 이런 표현을 떠올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용감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세요. The world is hanging its neck for public education reform in order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뭐 문법도 완벽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hang its neck이죠. 이 문장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의도하는 뜻을 전혀 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동사에서 오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외국인, 원어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때요? 본인의 목을 메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인가? 소위 뭐 equivalent effect니 등가효과니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부분이고 여러분이 번역 제출하실 때 사용하실 부분이고 에세이를 쓰실 때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러면요. 목을 매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목을 매다. 그러면은 일단 목을 매다는 목과 매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쓰면 큰일 나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것과 비슷한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어떤 문맥에서 이 느낌이 올까? 그림이 그려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정부가 테러 방지법 통과에 목을 메고 있다. 요즘 많이 보는 문장이죠. 수험생들이 수능 고득점에 목을 맨다. 취준생들이 토익 고득점에 목을 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좀 더 느낌이 더 오죠.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게 이제 삼각형인지 별인지 달인지를 그리셔야 됩니다. 먼저 목과 매다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상황일 때 절대 올바른 번역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려지는 그림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쵸? 아마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런 류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 목을 매다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요. 밑에 요 그림 두 개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요걸 동사로 표현할 때 어떤 동사가 생각나세요? 저 work도 쓸 수는 있겠네요. 그죠? working very hard. 그죠? 그것도 목을 매다에 해당하네요. 결국 뭐예요? try네요. try. try hard. 정말 노력한 뭐예요? try very hard. 결국은 다 껍데기 벗기고 보니까 결국은 삼각형이다. 결국은 try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try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달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 나가면 됩니다. 자, do all it can 이란 표현. 그죠? 이건 어때요? make great efforts. spare no effort. 그죠? 노력을 아끼지 않다. strive라는 표현은 아시죠? struggle.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막 바둥거리는 느낌이 들죠? exert oneself는 어때요? endeavor. 이런 류의 표현들이 다 여기에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 여러분들 거의 한두 개 빼고 아니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신 표현이니까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목을 매다라는 표현. 직역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세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교육 혁신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해서요.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ocusing on their public education reform in an effort to rais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focusing on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이렇게 막 주력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이거네요. 이것도 목을 매다에 해당하네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갖고요. 목을 매다 하고 나서 지금 있는 단어 그냥 쭉 하고 문맥 없이 외우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 문맥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문맥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매칭시키는 그 equivalent effect를 창출해내는 그 방법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요. 이 직역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말 자체가 그렇게 엄밀하게 논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문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문을요. 세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교육 혁신에 목을 매고 있다. 이것도 엄밀히 생각하면 뭐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 보세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교육에 목을 매는 것은요. 각각 개별 국가죠. 세계가 경쟁력을 올리면은 그거는 경쟁력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어가 세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 자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국의 공교육 혁신에 목을 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맞다 그 의미지. 근데 이렇게 써도 우리말에서는 신문에 다 활자화 됩니다. 왜? 이 정도는 용인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Countries around the world를 주어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focusing on their public education reform in an effort to rais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왜요? there를 넣어주고 countries를 넣어줘야지만 머릿속에 equivalent effect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 머릿속에서 아 이게 원래 영어로 할 때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목을 매다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요즘 아주 돈 버는데 목을 매는 거예요. 똑같이 목을 매는 거예요. try very hard, 그죠? 그 개념은 맞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각국이 공교육 뭐 경쟁력 높이는 목을 맨다 이거였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요즘 아주 돈 버는데 목을 매는 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단순히 he's trying hard to make money가 아니라 이런 느낌. 뭔가 좀 속물 느낌.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비난해주고 싶은 느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담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머릿속으로 try에 네거티브가 들어갔구나. 그럼 네거티브를 넣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표현을 더해주면 되죠. excessive나 extreme나. 이런 식으로 옮기면 돼요. He is overly focused on making money. 그러니까 overly가 들어감으로써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He is obsessed with making money. 그죠? obsessed, 아주 강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여기서 더 잘 어울리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He is crazy about making money.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be crazy about이 목을 매다라는 사전적인 의미 전혀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아마 이 표현이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기가 그대로 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be crazy about 표현 다 있어요. focus on, over, excessive, extreme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맺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아까 횡령 사건의 고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 자, 학생분이 제출하신 부분에서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해서 거의 직역으로 네, 문법적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금 바꿔볼까요? 그러면요, 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요, 그때 문맥을 보면 고발률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그러니까 고발률이 초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에 나왔듯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비리로 이제 챙기고 나서 한 500만 원 벌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벌금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횡령 사건의 고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자, only less than half of embezzlement cases are prosecuted.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직역을 조금 더 간결하게 옮겼고요. 요거로 요렇게 왔으면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Only less than half of embezzlers are prosecuted. embezzler 사람으로 바꿨는데요. 그 이유는 비리 공무원을 corrupt officials라고 했죠. 그래서 and로 연결하면서 조금 맞춰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표현은 어떤 게 좀 더 가까울까요? 보세요. More than half of embezzlers get away with their wrongdoing. get away with는 표현 아시죠? 잘못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다. 이 표현이 아마 이 그림을 제일 잘 담고 있을 겁니다. 또는 더 짧게 more than half of embezzlers go unpunished.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연결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모토를 connect the dots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머릿속에 그 많은 표현들을 연결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서 계속 이제 그 하시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어려운 표현이 개념은 되게 단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 에세이반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 목요일 날 저녁 해서 100분 수업할 것이고요. 주제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매번 새로운 주제로 하는데 경험상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한 1년 정도, 한 50회 정도 에세이를 쓰게 되면은요. 반복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세이 주제는 1년마다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다뤄지는 내용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출하시는 내용이 매번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은 이제 통번역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번역학과, 또 에세이 준비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그 영어를 정말 잘 쓰고 싶으신 분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해외 MBA나 로스쿨 지원하신 유학생들, MBA나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 잘 써야 되거든요. 또 업무상 영작 정말 잘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번역을 이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통역대학원을 안 나오더라도 번역 시장은 뭐 원한다면은 조금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들 이제 뛰어들 수 있는데요. 물론 단가는 굉장히 낮죠. 한영 번역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한 번역을 하는데 단가가 굉장히 박해요. 그래서 한영 번역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영작 클리닉 같은 경우는요, 2달 과정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학생분들 첨삭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삭을 받아보면 실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는데 그게 범주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제일치 부분이다. 그러면 그 관련된 게 다 이제 고치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다음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8회 정도 수업이면 어느 정도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여기서는 에세이는 다루지 않고요. 한영 번역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독해, 에세이 번역 에세이반은요. 그리고 영작반은 이제 기초 번역반은 독해, 그리고 문법, 어법 표현 정리라기보다 이제 그 개념 설명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한영 번역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강의고요. 번역반, 그죠? 번역 에세이 반이고,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제 첨삭이 들어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수강료 부분을 보게 되면 나눠놨죠. 첨삭과 을 받으시는 분과 강의만 이제 하시는 분. 이게 첨삭은 어느 정도로 이제 하는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세한 첨삭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요. 예전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라이팅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외국인 원어민 이제 에세이라든가 번역 같은 거 이제 그분들은 한국어는 모르시니까 그냥 영어만 드리고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교정을 돈을 내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영어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원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어민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면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신랄하게 크리틱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답변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고친 게 별로 없이 You are very good, 예, a good job 하면서 칭찬만 와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첨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번역을 봤는데 대부분이 막 문법 깨져 있고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한 번역을 보게 되면은 글을 보게 되면 뭔가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별로 고칠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성에 타성에 젖은 게 첨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필요와 수준을 알고 예,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어민 번역과는 좀 다른 각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똑같이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 요 정도면은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은 수준에 따라서 하는 그 실수의 종류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첨삭의 경우에는요, 대상이 좀 제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물리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한 분을 하는데 기초 번역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이내 정도, 30분 정도. 번역 에세이반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이상 정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첨삭을 해드리는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독해라 그랬고, 에세이라 그랬고, 번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말은 제가 통역대학원 들어가서 한영 번역 수업에서 제일 먼저 교수님께 들었던 말인데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남았어.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A good translator is a good writer. A good writer is a good reader.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장문, 글짓기 잘하려면은 일기 쓰고 많이 써야 되고요. 그거 잘 쓰려면은 독서를 많이 해라 이러죠. 그래서 결국은 잘 읽어야 되고요. 잘 써야 되고 그래야지 번역을 잘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번역가이신 안정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도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글을 쓰셔서 소설가로 등단을 하셨죠. 그리고 영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유명한 영문학 그 소설가들, 작가들 중에는 번역가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왜곡된 부분이 뭐냐면요. 보통 리딩을 하고요. 그 다음 라이팅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리딩은 참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영작이라고 하는 한영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시험 같은데 저런 형태로 나오니까. 정말 순수하게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영작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지도에 보면은요, 에세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오히려 한영 번역은 조금 더 익숙한 편이죠. 그래서 리딩에서 트랜슬레이션으로 먼저 갔다가 라이팅으로 오게 됩니다. 라이팅으로 오게 될 때 에세이는요. 영어식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한국어를 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분석적 독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했는데 독해에서 다루게 되는 텍스트는 굉장히 쉬운 독해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요. 이것은 뭐 독해 내용을 위한 독해가 아니고요. 문법, 어법 공부를 위한 독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를 들어보죠. 어,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주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국어에는요, 주격조사가 4개가 있죠.
은, 는, 이, 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와서 여러분께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를 써요. 그러면서 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딱 듣고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는요 내는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가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물어볼 거예요. 왜요? 왜 내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왜 내는 안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죠. 왜요? 모국어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 사람은 한국어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은는을 쓰고 언제 이가를 쓰는지, 언제 은을 쓰고 언제 가를 쓰는지를 본인이 문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는을 들었을 때 머리에 빨간불이 들어오죠. 거슬리죠. 그런 것처럼 영어로 뭔가 잘못된 문장을 봤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내 입에서 잘못된 관사가 나오고 잘못된 표현이 나갔을 때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독해를 통해서 짚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해 자료는 굉장히 쉬운 자료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부 방법, 번역과 관련해서는요. 번역은요. 자, 분석적 독해를 아마 공부를 하시면 이 문장부터가 벌써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Translation is an art, not a science. 어떤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뭔가 이상해야 돼요. 왜요? science에 어가 붙었네. 그죠? 평상시에 어 붙은 거 거의 볼 수 없죠. 그럼 science와 a science는 둘 중에 하나죠. a science가 어가 틀린 것이거나,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원어민들이 쓴 글에서는. 그럼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영사전에 찾아보시면요. science는 science의 하나의 branch, 하나의 분야를 가리킬 때 그때는 scienc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rt도요. 여기 이거 예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번역은 예술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art도 어가 붙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의미가 바뀌죠. 뭐로요? 기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번역은요. 과학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기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비디오로 녹화된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직접 뛰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요. 한영 번역 직접 해보신 게 몇 개나 되시겠어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뛰어보셔야 돼요. 인위적인 그 어떤 그 공간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 번역 교재를 보게 되면요.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그래도 교재가 잘 나와서 정말 이렇게 텍스트를 옮긴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놓고 그 우리말을 주고 번역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thank you를 영어로 우리말로 어떻게 해요? 천만에요라고 하죠. 근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일상대화에서 천만에요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천만에요라는 표현을 들을 일이 없는데 땡큐를 그렇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과제가 미리 나가기 때문에 미리 직접 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요. 정말 많은 것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세이는요. 자, 한영 번역과 관련해서 그 한영 번역이 잘 되면 벌써 기본적인 라이팅 실력은 갖춰진 겁니다. 그럼 에세이에서 필요한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주장을 펴는 방법. 주장을 펴는 게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어떤 실력, 라이팅 실력의 플러스에서 본인의 주장을 펴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기교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번역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에세이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통 이제 에세이 주제가 이렇게 나오죠. 뭐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논하시죠. 그러면은 정말 정직하게 쓰세요. 첫 문장에 I think 이렇게. 아니면 찬반을 논하시죠. 그러면 I agree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 뉴욕타임스지나 이코노미스트 대부분 이제 사설들이나 주장에 들어간 그 논평들 보시면요. 전체 논평에 I가 한 번도 안 들어가죠. I think나 I agree는 거의 안 들어가죠.
그런데도 주장이 매끄럽게 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넣는 세련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지도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첨삭인데요. 첨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자, 요거는 이제 에세이 첨삭이고요. 자, 일단 번역 첨삭부터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찬가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국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를 보낸 데 이어 틈만 났다 하면 한국 교육의 홍보 대사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과제를 내죠. 한국 교육 본받아라 제대로 알고 그럴까. 이 부분을 Learn Korean Education. 예, 문장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자, 한국 교육 자체를 배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 본받아란 뭐예요? Learn from the Korean education system이거든요. 그죠? 교육 제도로부터 배우라는 거지, 한국 교육을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모호해지죠. 그 다음에 보시면, Barack Obama's praise for South Korea. 그래서 이때는 for가 아니고 of죠. 연결, 콜로케이션. Doesn't seem to stop. Since he noted Korea to praise. 그래서 요거는 비문입니다. 요거는. Note somebody to 이런 문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쭉 연결하면은 note라는 형태가 없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In his annual State of the Nation speech, he has continually showed moves like an honorary ambassador of Korean education. show, moved, collocation의 문제죠. 왜냐하면 move는 make a move죠. show a move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자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정을 합니다. U.S. President Barack Obama's praise of Korean education continues. Since he hailed it in his State of the Union speech, he has acted like an honorary ambassador of Korean education. 그래서 학생분이 한 번역을 근거로 그 번역의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을 안 틀린 부분을 살리면서 고치는 거죠. 이 부분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맞았다 틀렸다 요거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되게 쉬운 부분이고요. 이건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어긋난 부분을 아예 그냥 개조를 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학생의 수준에서의 표현이고 이게 학생의 수준에서의 지금 머릿속에서 논리가 전개되고 이퀴벌런트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수준에서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모범 번역은 이제 제가 한 번역이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이 제출한 것을 그것을 크리틱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조금 이제 그 완성된 부분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한 번역이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크리틱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에세이는 또 이 첨삭이 조금 더 난해지죠. 자, 보세요. 전자 발찌 착용 아시죠? Electric Bracelet, 성범죄자. 대해서 이제 개인의 생각을 적는 에세이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번역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된 번역들이에요. 이거는. 아마 잘 못된 번역 같은 경우 어떤 문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손을 대기 힘든 것도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종종.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가 순수히 학생들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죠. A reckless young man. 자, succumbs to the devil's whisper.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속삭임에 뭔가 좀 이렇게 철없는 무모한 젊은이가 굴복을 해서 commits a sex offense against a woman. He, as he should, serves his time in prison. After his release, though, he is forced to wear an electric bracelet for more than 10 years, if not the rest of his life, without a chance to become a better man.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그래서 일단 칭찬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가정으로 시작을 해요. 예로. 그러니까 무모한 젊은이가 악마의 어떤 속삭임에 굴복을 해서 여성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듯이 이 젊은이는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분이 지금 그래도 잘 쓰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요. 시제를 단순 현재로 이렇게 통일해 주죠. 우리가 영어에서 단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뭐죠? 뭔가 영화 줄거리 이렇게 뭐 시놉시스 이렇게 쓰듯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줄 때 그걸 지금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됐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 시제 일관성을 주는 건 잘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논리의 전개를 보세요. 악마의 속삭임에 굴복해가지고요 성범죄를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복역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영어에서는 여기서 뭔가 허점이 있어요. 왜요? 잡혀야 돼요. 잡혀야. 그래서 이렇게 고쳤어요. 교정 보시면요. A young man succumbs to devil's whisper and commits a sex crime. He is caught and sent to prison.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흐름이 뭔가 좀 매끄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After his release though, he is forced to wear an electric bracelet for more than 10 years. If not, for the rest, for가 빠졌네요. 그죠? Without a chance to become a better man.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주장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글이 이제 무엇에 관한 것이다를 The National Assembly's recent approval of a bill that would do exactly that, despite its good intentions, is a human right violating double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the purpose of the law. 이 부분이 좀 무너졌어요. 특히 human rights violating double punishment는 문법적으로 비문입니다. 요거는 명백한 감점 사유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내셔널 어셈블리가 나오면서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살려서 제가 글을 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흐름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보시게 돼요. 시간 관계상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요 동영상 이렇게 멈춰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고칩니다. 그래서 요 고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틀린 거 지적하는 거는 뭐 시간이 뭐 빨리 보고 기계적으로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이분이 이제 결론에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이 부분이요. It does not uphold what the architects of the model law teach. Hate the sin, not the sinner. 그래서 근대 법을 구상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주창하는 것을 결국 이 제도는 uphold, 이걸 지지하지 못한다.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말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제가 그래서 쭉 해서 근대법의 창시자들 해갖고 자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요. 궁금해서 조사해보니 기원 5세기 성 아우구스틴이 한 말입니다. 근대법의 창시자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쭉 하고 나서 카멘트를 이렇게 달았어요. 논리 전개가 좋고 그러니까 논점은 참 잘 잡았어요. 이분이요. 논점 두 가지를 각각 일관성 있게 전개한 건 잘했는데요. 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세이에서 결론에서 늘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전개할 때 본인의 머릿속 기준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말 정성 들여서 쓰셔야 될 거고요. 그만큼 또 제가 정성 들여서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실력이 좀 빨리 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강의는 뭐 계속 내용이 바뀌니까 뭐 오래 들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요. 첨삭 같은 경우는요, 이게 클리닉 개념이니까요. 뭐 내가 뭐 1년 동안 클리닉 뭐 첨삭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한 2달 정도, 뭐 세 달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2~3달 동안 잘 안 고쳐지는 실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첨삭은 그렇게 받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달 좀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이제 향상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2달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치료받는 느낌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첨삭을 받다 보면은요 이게 좀 타성이 생겨서 기계적으로 또 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해서 최대한 좀 빨리 그러니까 실력을 좀 늘리게끔 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맞춤식 지도 첨삭이고요. 상담은 이제 이메일과 그 다음에 그 화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이메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복잡하거나 학습 상담, 뭐 진로 상담, 뭐 연애 상담, 뭐 예, 기타 상담들 또 뭐 애들 조기 유학 상담 뭐 이런 거 제가 뭐 한가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무작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 뵙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이제 1대1 상담할 때는요, 예,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는 아마 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카페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 여기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메일은 요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GSIT98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과제 보내실 땐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안 받는 질문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그 이제 정해놓은 규칙인데요. 학교 과제하고요. 업무 관련 번역 같은 거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말이냐면 가끔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과제 같은 거 쭉 올려놓고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냥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어,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하시고요. 물론 뭐 하시다가 뭐 표현이 이게 이런 표현 어떻게 쓰나요? 이게 맞나요?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선생님 번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학원 뭐 번역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크리틱 해달라 그러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서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절대 어떤 아이디어가 던져졌을 때, 단어를 몰라서요 라는 표현은 하실 수 없도록. 단어를 몰라서요 라는 표현은 절대. 왜냐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연결을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